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화요일장에서 눈에 띄었던 업종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LNG선 모두 맑은 하늘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로봇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초에 뛰어 올랐었던 로봇주가 연말 들어서 다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가 쉬어가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열기를 이어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지능형 로봇법 등 정책 수혜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년부터는 또 대기업들의 로봇 투자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점도 꼽히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이렇게 주가를 들끓게 만들고 있고 여기에는 큰손 연기금들까지 로봇주를 담고 있는 점도 훈풍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로봇 업종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LNG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암모니아 운반선 수주가 올해에만 30척을 넘어서면서 LNG선을 이을 효자 선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 공급망에서 암모니아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면서 글로벌 선주들이 미리 발주를 넣고 있는데요.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서 이렇게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수주 개수만 보더라도 지난해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빅3 조선사들이 모두 올해 들어서 수주 훈풍을 넣은 만큼 주가 역시 앞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맑은 하늘 두 가지 업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이상엽 이사님과 이건희 부장님 모두 나란히 5위와 6위에 위치해 계시고 있는데요. 먼저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희와 함께해 주신 두 분입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건희 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순위권에 들어있는 두 종목이 모두 제 종목인데 화요일 팀 두 분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네, 화요일과 잘 맞아요, 합의. 네, 근데 5위에 T 로보틱스가 위치해 있죠. 참 기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번 달. 기대 많이 했었잖아요. 네, T-로보틱스. 로봇주가 이번 달 좀 뭔가 줄을 이룰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해서 제가 한 바구니에 두 가지 로봇 관련주를 담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안 담았던 그 한 바구니에 있던 그 계란 하나가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아쉽게도 T 로보틱스는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약간 좀 멈춰 있는 모양새예요.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진짜? 네. 이거 왜 이러는 왜 걸까요? 오랜만에 듣네요. 이런 거. 저는 오랜만에 유행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사님? 아, 그게 예. 유행어였나요? 국민 유행어였죠. 아, 그건 난리 났죠. 예. 제가 어디 기억을 못 하시네요.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 오리발 레빗이네. 네. 네. 왜 안 좋았냐고요? 왜 이제 티로보틱스?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뭐 물량이 뭐 12월 달에 이제 좀 출회될 수 있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좀 하락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로봇주가 상승을 해서 이제 조금 최근에 좀 하락했던 거를 이제 두 자릿수 상승으로 좀 만회해 놓는데 네. 한 2, 3일 동안에 좀 오르면은 1위는 힘들겠지만 좀 기대보 그리고 오늘 수급에서 좀 특징적인 게 네. 연기금이 오늘도 좀 뭐 한 3만 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많이 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최근 5일 사이에 어제만 빼고 4일을 사고 있어요. 네. 그래서 12월에 좀 뭐 이렇게 전환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연기금이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좀 변동성이 클 때 모아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오. 11월에 수익률이 참 좋으면 좋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지만 예, 예. 네, 그래서 뭐 와, 저 깜짝 놀라요. 욕하시는 줄 알고.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다리 예. 올려. 네. 저의 기억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네. 수익률을 좀 떠나서 조금 네. 이렇게 가져가. 왜 떠나야 되죠? 네? 수익률을 왜 떠나야 돼요? 수익률을 떠나면 안 되지 않나요? 포기하진 않습니다. 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기금을 담고 했으니까 12월 달에 좀 뭐 네, 그런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있겠죠. 아닐까요? 근데 전화 사채 물량이 좀 나오면서 네네.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악영향으로 끼치지는 않았나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네네. 좀 우려가 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단기에 조금 이제 급등을 했었고, 네. 근데 뭐 예상치 못하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그러면서 이제 두산 네, 그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것도 선택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하라고 얘기해 주시죠. 제가 남의 걱정을 하고 있네요. 예. 뭐 제목 좀 해주세요, 갑자기. 네, 네. 어쨌든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아쉬운 종목이죠. 이게 사실 어떤 섹터는 맞출 수 있어요. 맞출 네. 수도 있고 섹터를 맞출 확률이 더 높죠. 근데 이게 종목을 또 그 안에서 가려낸다는 게 이게 주식을 고르는 게 정말 어려운 맞아요. 일이거든요. 어쨌든 T 로보틱스를 첫 주에 가지고 나와서 큰 상승률이 있었는데 그 뒷부분에
약간 좀 눌려 있는 모습이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오랜만에 제 유행어까지 써가면서 유행어 개인 유행어 잘 안 쓰는데. 잘 안 쓰는데 하면서. 말이죠. 어쨌든 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몇 개 쓰는 거예요 지금 유행어를? 키로보틱스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4 이러면은 뭐 나쁘지 않죠? 이게 초반 상승률에 멈춰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이죠.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도 초반에 참 흐름 좋았는데 그 이후에는 상승이 좀 안 나와주면서 계속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건희 부장님? 다른 에코들이 너무 강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에코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에코들이 이번 주 많았어요. 어제도 에코 다 에코다고 막. 에코 들어간 종목 중에 가장 못 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덕양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주가 있는데 네. 뜬금없이 이제 공급 계약 나오면서 상한가를 한 번에 확 갔습니다. 아 상한가를. 차트 아주 오 그러네요. 진짜 벌떡- 뜬금포네요. 예. 그거 갑자기? 벌떡 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하루 만에.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플라스틱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한번 조정을 계속 받고 지금 흔들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 꼬시는 상태. 저번부터 꼬셨잖아요. 계속 꼬시고 언제 있네. 넘어가요? 계속 꼬시고 자꾸 있는데. 꼬시기만 하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주봉으로 보면 이제 그쵸 줬다 뺐다 계속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무르익으면 한번 이런 게 한번 나오지 않겠나. 저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죠. 연애도 사실 타이밍은 맞아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밀당이 중요한 네. 거거든요. 밀당을 이 해줘야 주식도 돼요.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 밀당이 중요한데 약간 그 밀당 상태에 있다. 하지만 무르익으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언제든지 엄청나게 또. 양떼, 양떼 장봉이 멋지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정리해 11월 달에는 뭐 안 되겠네요. 그치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또 어떻게 좀 변해갈지 모르니까 좀 지켜봐야겠죠. 사실 주식은 어떻게 모르는 거니까, 끝날 진짜. 때까지 끝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맞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 종목이 좀 중요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 여쭤보죠.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화요일 팀의 막판 스포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상엽 이사님은 딥노이드 가져와 주셨고요. 3%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은 SAMG 엔터 가져와 주셨고요. 반면에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이사님의 딥노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AI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딥노이드는 디지털 이미지를 딥러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료 AI 분야에서는 딥뉴로의 건강보험 등재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산업용 AI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과 보안에 특화된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데요. 보안 검색대 솔루션으로 국내 공항은 물론이고 해외 공항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목표 달성까지 한 상태인데요. 올해 수주 목표를 벌써 초과 달성했고 내년부터는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딥노이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이상엽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가져오셨어요. 네, 뭐 딥노이드. AI가 정말 내년에도 아주 뜨거울 거다라고 좀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AI의 그 분야, 이 장르들이 계속해서 옆으로 좀 넓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딥노이드 어떤 회사인지 저희 그 스타킹에도 많이 가지고 갖고 나오셨던 왔었죠. 종목이 되게 낯익은 이름이에요. 그래도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네, 딥노이드 굉장히 이번 주가 좀 변곡점일 수 있는데 갖고 나왔고요. 일단 의료 AI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뭐 관심을 크게 받았지만 내년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있는데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는 회사도 있고 이제 이르면은 이제 분기별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기대감이 참 큰 상황인데. 이쪽 뭐 글로벌 의료 AI 뭐 시장 규모도 굉장히 뭐 성장성이 큰 상황이고, 근데 딥노이드가요 이제 조금씩 하나 말씀드리면은 사업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네. 번째가 이제 의료 AI가 약 한 40%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제 산업 AI가 약 한 30%, 그리고 이제 AI 플랫폼이 약 한 30%, 그래서 한 100% 매출 비중 합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뭐 공항 관련된 그 부분도 이제 산업 AI 쪽인데 산업 AI 쪽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올해부터 사업화가 시작되고 있는데 성과가 좋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지난달에 2차 전지 고객사로부터 이제 머신 비전 솔루션 75억 원을 수주를 했어요. 이쪽이 이제 산업 AI 쪽인데 내년에는
2차 전지랑 디스플레이 산업 AI에서 이제 대표도 얘기했지만 한 150억 원의 이제 매출을 목표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도 좋았는데 내년에도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건강보험 쪽에 비급여 적용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딥뉴로라고 있는데 그 뇌동맥류 AI 진단 솔루션인데 이제 향후 한 1, 2개월 정도 이제 임상 시험을 거쳐서 내년 1분기에 건강보험 등재 예상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모멘텀이 좀 뭐 기술적으로도 좀 이렇게 횡보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 1분기에 또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항 관련돼서 뭐 탐색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 뭐 국내 공항 14곳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원자력 발전소나 뭐 삼성이나 뭐 CJ 등에도 공급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해외 쪽으로의 뭐 모멘텀도 좀 진출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이게 같고요. 공항에서 한다는 거는 어떤 건지. 검색대에서 막 검색대에서. 물건 잡고 막 찾아내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건 이제 같은 뭐 거. 폭발물들이나 뭐 총기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AI 솔루션 해서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런 것도 AI가 쓰일 수가 네네네. 있군요. 네네. 사람이 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이런 물건은 대체적으로 AI가 분석해봤을 때 위험물일 수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의낼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거기 잠깐 서 이런 거죠. 네, 또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예. 이제 뭐 국내 14곳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네네네. 해외 쪽에서 이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뭐 관련된 뭐 소식도 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리뷰 차원에서 뭐 T-로보틱스 아까 이제 연기금 이제 관련돼서 수급을 말씀드렸는데 딥노이드가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10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연기금이 약 한 95억 원을 네,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지만 2,600억인데 한 달 정도에 거의 한 95억, 100억 원을 매수할 정도면 주가는 좀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이제 변곡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는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감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요즘 연기금이 좀 네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수익률에 많이 목마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은 최근에 원래 좀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률을 왜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V자로 올라오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카카오 그룹이에요. 네.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게임즈도 되게 있겠지만 많죠. 근데 그들 요 3개 종목으로 연기금이 뭐 좀 계속 마이너스가 많이 났죠. 네, 예.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너무 티나게 사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뭐 좀 골고루 사는 것 같은데 시가총액 작은 기업도 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예, 연기금은 보통 시가총액 작은 기업을 잘 잘 사지 안 않거든요. 했었어요. 왜냐면 연기금이 사면 아무래도 좀 다른 주식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다른 일반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딥노이드나 이 시가총액 면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에서는 잘 손대지 않는 기업이고 아까 아니니까. 말씀드렸던 T-로보틱스도 그렇고 사실 네. 뭐 상장되지 얼마 되지 않은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사실 연기금의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차트 좀 한번 네네. 봐주실까요? 예. 기술적으로요. 네. 이제 21선이 여기 한 11월부터 우상향으로 돌아섰고 이번 주 들어서 21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좀 만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평선이 수렴해 간다는 거는 이제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 언제든지 변곡점에 좀 위치해 있다. 변곡점이네요. 네, 그래서 21선을 만났고 오늘도 좀 분차트를 보면은 막판에 조금 이런 매수세도 좀 들어왔죠. 그래서 어쩌면 그러니까 양봉, 음봉 2개.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뭐 한 5%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올 초에 사실 의료 AI 쪽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가 다들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였다. 요즘 약간 다들 막 이렇게 약간 머리를 내밀까 말까 약간 이런 지금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뭐 뷰노도 그렇고 네, 뭐 GLK도 그렇고 다들 그런 분위기를 뭐 루닛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의료 AI도 지켜봐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OX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갑니까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오 나오네요. 의료 AI는 미래가 밝죠. 그렇죠. 딥노이드 뭐 JLK 다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뷰노도 그렇고 예. 좋아하는 종목 네, 쪽이죠. 좋아합니다. 예. 제발 좀 갔으면.
알겠습니다. 네. 본인의 감정을 좀 담아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갖고 있지는 않으신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물려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크게 상승했다, 너무 크게 하락했다가 그렇죠. 이게 좀 예. 반복되니까 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쉽지도 않다. 쉽지는 않죠. 네, 뭐 이렇게 네. 말씀드릴 뭐 수도 있어요. 초기 성장주들이 보통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뭐 저점에서 좀 사모으신다라고 하면 회사 내용을 조금 더 이럴 때는 좀 보시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믿고 알아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예. 저점에서 담죠. 그리고 슬슬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발을 넓히고 있다. 이런 그렇죠. 부분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9,900원.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19,90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자, 헤이. 하나, 둘, 셋. 나는 패스. 매수. 저 좀 한번 AI라서. 담아야죠. AI 또 좋아하죠, 그죠? 담아야죠. 또 뷰노를 이번 달에 담으셨잖아요. 네, 제가 담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종목 딥노이드를 담고 네.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11월 안에 뭐 큰 뭐 어마어마한 뭐 이런 느낌보다도 네. 그 의료용 AI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지 계실지란 표현을 썼네요. 제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존칭을 해버렸네요. AI 어르신. 예, 우리 AI 분들께서도 어떻게 흘러가실지 좀 지켜봐야겠다. 이 종목들은 우리나라 의료 AI는 저는 내년에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나올 그럴 것 것이라고 같아요. 예상을 하거든요. 네, 내년에 그렇기 좀 때문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예, 빛을 바란다고요? 빛을 바랍니다. 네. 밝혀주길 바란다. 밝혀주길 바랍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묵음이었어요. 밝혀주기가. 알겠습니다. 자, 제가 종목에 올려서 더 남은 기간 수익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계산 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이건희 부장님의 SAMG 엔터입니다. 키즈 컨텐츠 업체인 SAMG 엔터는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실적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여아들에게는 캐치 티니핑이, 남아들에게는 미니 특공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니 특공대 시리즈의 뉴 시즌 최강 경찰 미니 특공대가 오늘부터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메탈카드 봇은 중국에 진출하면서 4대 OTT와 36개 채널에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시장에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는 SAMG 엔터, 엔젤 산업과 또 정책 관련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은 어떻게 될지 이건희 부장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SAMG 엔터 오랜만에 예. 보는 종목이잖아요. 우리 스타킹 초반 때도 많이 갖고 왔었던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애기도 참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 좋아하고 네. 요즘 딸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엄청나게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건희 부장님도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따님이 있으시고 네. 뭐 따님이 이 캐릭터를 엄청 좋아하고 내가 여기다 돈을 쓰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요. 그렇죠. 아까 체감을 잠깐.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말이죠. 이건희 부장님, 네. 이 종목 약간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은데 요즘 어떻습니까? 뭔가 좀 보입니까? 잘 쉬었다. 잘 쉬었다. 아니 되게 푹 쉬었던 것 같은데요. 상장 이후에 네. 너무 급하게 올라갔죠. 그때 네. 이제 중국 모멘텀이 막 살아나면서 네. 뭐 우리나라 엔터사가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엄청난 캐릭터를 팔아? 뭐 방영을 많이 돼? 뭐 시청률 1위를 해? 이래가지고 이제 막 급하게 올라갔는데 네네. 사실은 또 이게 실적이 또 빨리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많이. 그리고 또 이제 오버행 물량들 이런 것들 나오면서 네. 5만 원 고점을 찍고 2023년 1월부터 이제 지금 11월이죠. 네, 11월이죠. 예. 거의 한 10달 가까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10달 동안 푹 쉬었어요. 예. 이 정도면 거의 사우나 동굴 들어갔다 안 나온 건데요. 제가, 예. 그렇죠. 제가 주봉 지금 열어놓고 있는데 네, 주봉 열어놓으셨어요. 예. 네. 그 일봉 보시면 네.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기 쭉 진한 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제 120일 이평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이거를 뚫고 나가야 사실 추세 전환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봉 사고는 한 20주 선 정도를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차트도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 모멘텀이 있다. 12월에 가장 큰 모멘텀은 모멘텀 중요하죠. 이제 판교에 이제 티니핑 월드를 이제 판교점을 처음 오픈합니다. 12월에요. 예, 12월에. 오. 이 판교 근처에 또 애들이 많이 살거든요. 많이 살죠. 예. 거기서 이제 그럼 판교만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한 번씩 가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서울 오신 김에 예. 수도권에 있는 거에 놀러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판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티니핑 월드 판교점 이렇게 예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대표이사님이 계속 순차적으로 여러 군데를 만들 갈 걸로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좀 중국 시장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중국의 예전에 캐릭터 이런 것들을 이제 판권이나 팔 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년부터 직접 다 본인들이 이제 판권부터 시작해서 MD 상품들 것까지 다 이제
수익 체계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적이 확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와, 예, 걷어들인 그러면- 게 확실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12월 모멘텀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실적까지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조정은 거의 다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AMG 엔터를 사실 그 많은 출연자분들께서 좀 가져오시고 맞아요. 이 종목을 좀 봐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다가 다 실패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네. 다 실패했어요. 그 10개월 쉴 동안 가져오셨던 20개월 종목이라 많이 좀 안 좋았던 선택했을 때마다 좀 안 좋았던 기억들이 기대에 있는데 못 미쳤던 그런 근데 것도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자, 이 종목 자 과연 우리가 아이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느끼는 건지 실제 아이가 다 커서 느끼는 이상현 이사님은 이 종목 갈 것 같은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애가 컸다고요? 애가 다 크지 않아요? 대학교 다니고 그러지 않아요, 애기들? 네, 일단 네, 네. 5X를 하겠습니다. OX 하겠습니다. 자, OX 진심을 담아서 자, 과연 하나, 둘, 둘, 셋! 네. 오, 이제 좀 이상 움직입니까? 뭐 나오네요? 이 회사?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는 상장에. 네, 이제 한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SAMG 엔터가 상장된 게 작년 12월 6일입니다. 저 얼마 안 됐죠. 이제 이제 1년 다 네, 돼가네요. 이제 1년 다 돼가죠. 아, 그러네. 근데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판교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열리는 게 딱 1년 될 때에 맞춰서 네. 오픈된 게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네. 네, 좀 시기적으로 1년. 뭔가 좀 주가 거래량도 바닥에서 터지고 있고 네. 중국 진출 기대감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클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자리에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2천억 아래에서 좀 올라오고 있어서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좀 이렇게 실적이 받쳐줘야 돼. 네, 그게 또 중요하겠죠. 중국 쪽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네네네. 아무래도 좀 중국 쪽 수출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오면 이제 중국 프리미엄까지도 네. 지금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좀 매출 좀 나오겠는데요? 그래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선물 사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평상시에도 많이 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애가 없어서 잘 모르는구만. 애가 없어서 모르겠구나. 이게 뭐냐면요. 네. 캐릭터별로 사야 됩니다. 캐릭터별로? 이게 등골핑이라고 부르고 파산피라고 막 이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여자아이들은 엄청나게 좋아하고 새로운 캐릭터가 계속 나오고 그 친구들이 뭐 들고 있는 뭐 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계속, 돈이네요, 다. 네, 계속 달라진다는 아이템들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캐릭터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사줘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요즘 많이 부모님들이 힘들어한다. 그 정도로 이제 수익 창출이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겠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실증 금방 느껴가지고 다른 캐릭터로 또 옮겨가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래서 캐치트니핑 같은 건 이제 시리즈 4가 나왔죠. 네. 새콤달콤. 아, 새콤달콤이 나왔어요?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나옵니다. 아, 또 새로운 캐릭터들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많지 않겠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수익 창출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손절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는 3만 원으로 말씀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택의 시간 가져가 보도록 선택의 시간?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안 사요. 왜 하세요? 이거 지난 많이 뒤었습니다. 아. 예, 발 슬쩍 닦았다가 뜨거워하고 빼고 10개월 동안, 그죠? 예, 이 엔터 쪽 특히 네. 저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지켜봤던 회사인데 그렇게 수익이 제가 생각했을 땐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생각보다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림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어요. 네. 예, 확실히 전 기대를 해봅니다. 화가 세요. 그림이 올라갈 것 같은 거 그림을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 벤달리아그램인가? 어쨌든 그 감 때문에 블러드 지금 상위권에 계속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게 없네요. 네, 신 받으려고 그랬어요. 대단하시네요. 요즘에 아주 감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